전 세계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언택트 시대 이후로 바뀐 일상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커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탄생했다.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필두로 사업가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이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하겠다는 용기와 의지뿐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언택 문화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디지털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익숙한 온라인 문화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가장 큰 온라인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소비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를 코로나가 만들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 방 안에서 전 세계의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하루 1시간이면 1년 연봉도 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쇼핑의 형태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책을 쓰신 현세환 저자님을 모시고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핫하고 트렌디한 네. 그런 공부를 오늘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커머스 회사 주식회사 커너스 대표이사 현세환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있는 현세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읽어주신 책의 한 구절에 대한 네. 메시지를 조금 더.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 모두 다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네네.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나도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데 나는 상점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첫 번째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거. 첫 방송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 첫 방송을 하실 때는 무조건 핸드폰을 일단 켜시고 방송을 한번 무작정 진행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첫 구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네네. 아유, 바쁘실 텐데 책까지 쓰시게 됐는데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책을 쓰시게 된 계기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도 이제 대형 유통사, 흔히 얘기하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품 판매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한 이런 일들이 뭐 제조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쵸.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치킨 장사를 하시고 족발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럼 아예 이런 판매에 대해서 노하우나 경험이 아무도 없는 분들이 처음에 장사라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 혹은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실전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방송은 많이 보셨겠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과 펼쳐놓고 하나씩 실험할 수 있는 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커너스입니다. 커넥트 어스, 서로를 이어준다는 뜻에서 조금 이렇게 그것들을 약어로 묶어서 커너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오늘 순서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과 쇼핑 트렌드 변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분석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면서 중요한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일단은 뭐 익숙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을 이제 아실 거예요. 실시간 소통 방송이라는 것들을 아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라던가 뭐 아프리카 TV라던가 트위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우리 유튜버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브이로그나 뭐 먹방이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을 컨셉을 잡아서 컨텐츠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재미와 흥미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채널들을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익숙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상거래와 그리고 이 좀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단계가 이렇게 합쳐져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이 새롭게 탄생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중국 시장을 좀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중에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2019년 기준으로 보면 4,338억 위안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3조 정도 시장이 되고요.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9,61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3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마켓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커머스라는 시장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이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가 함께 더해지면서 더 폭발적인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기존의 이커머스 수요가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물론 금액은 좀 많이 적습니다.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 3년 후 정도면은 한 10조 원, 그리고 5년 후 정도를 한 20조 원 정도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메이저 홈쇼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채널 돌리면서 보시는 5개 메이저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밍은 언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5개의 회사를 이렇게 합쳤을 때 한 15조에서 17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달성이 되거든요. 그 5개를 다 합쳤을 때. 근데 2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이력이에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빠르게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쇼핑 트렌드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중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 느려 보인다. 왜 이렇게 금액이 적지? 더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았지? 라는 질문부터 조금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세대,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던 그 시청률을 남겼던 드라마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근데 시청률을 보시게 되면 뭐 65%, 62%, 58%, 64%. 우리나라의 전 국민 가정 중에서 65%가 같은 채널을 보고 있다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지금 연도를 보시면 1992년, 그게 이제 제일 빠른 거고, 그 이후 95년도부터 엄청나게 그런 시청률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TV를 많이 즐기기 시작했고 뭔가 주말 연속극 뭐 이런 데 열광하기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지금 왼쪽에 좀 조금해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지금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기타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뭐 벨기에, 미국 등등등이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01년, 2002년, 1999년 요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어디에서 구입을 많이 하셨냐? 홈쇼핑. 그래서 홈쇼핑이 채널 승인 시기를 보시면 정확히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되죠. 저때 시청률이 엄청날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드라마 사이에 광고를 넣었다가 이제는 중간중간에 아예 구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해서 탄생된 채널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채널들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때부터 TV 홈쇼핑이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형 유통시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딱 시청률이 상승했던 시기와 이런 TV 홈쇼핑이 만들었던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 1세대 영앤 리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란다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그냥 일개의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로레알이라는 대기업에 4천억 원이라는 가격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2년, 2001년부터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생겼냐? 인터넷 쇼핑몰이 지기 시작할 때 나타난 것이 이제 블로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직접 공동 구매를 하는 형태의 쇼핑 트렌드로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홈쇼핑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백화점이나 뭐 시장이나 상가나 마트나 이런 곳에서 쇼핑을 하다가 오프라인 쇼핑이죠. 이제 홈쇼핑이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굳이 반찬 같은 거 내가 가서 안 사도 된다. 홈쇼핑에서 다 배송해 준다. 편하게 시작하니까 95년도부터 이제 구매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몰이 발전하면서 어떤 게 좋았냐?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중간에 유통 구조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인터넷몰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블로거,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SNS가 활성화되면서 2010년부터는 그들만의 이제 공동 구매 시장이 조인트 바잉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금 비교적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오히려 동남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그리고 이런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 시장으로 뒤늦게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베트남을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95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 인터넷이 쫙 보급이 되고 TV 채널을 다 사람들이 시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될 때까지 베트남은 계속해서 좀 경제적인 성장이 더뎠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홈쇼핑이라는 채널과 인터넷몰이라는 채널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PC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은 거예요.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거죠. 젊은이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쇼핑 단계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넘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홈쇼핑과 인터넷몰과 공공동구매를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 쇼핑의 트렌드가 이제는 시작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률을 제가 이제 나타내는 건데 시청률 자체도 보시면 저 파란색이 뭐냐면 공중파 시청률입니다. 공중파 시청률은 벌써 2000년도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게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저 주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료 채널, 영화 채널 뭐 이런 거 있으시죠? 뭐 그런 뭐죠 지오그래픽 같은 뭐 그런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채널 같은 것들 그런 채널들이라 보시면 되고 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합 편성 채널, 이제 종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건 진짜 이 시청률이 공중파가 많이 떨어졌구나. 근데 이게 중점이 아니라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 건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어느 채널은 가파르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채널은 거의 없죠. 미비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전체적인 시청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TV 시청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뭔가 특별하고 엄청난 컨텐츠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TV 채널은 조금 시청자 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시장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와 그럼 홈쇼핑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설명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TV 홈쇼핑은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과 구매에 대한 어떤 강요와 비슷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 내가 직접 받아서 써봐야 되는 그리고 반품을 하더라도 나중에 반품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방향적이었었어요. 계속해서 좋고요, 이게 좋고요, 저게 좋고요 이런 설명 패턴이었었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제품을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재밌고 이거 좋고 뭐 여기 어땠고 우리 엄마 써봤는데 이게 어땠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쇼핑은 굉장히 1분 1초가 되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시간 안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구매를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고 가장 강력한 어투로 말씀을 드려야 구매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일방향적으로 쏘아대는 듯한 언어를 구사했어야 되는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약간 다른 거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저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계시지만 저까지 6명이 있으면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5분들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A라는 분 식사하셨어요? B라는 분도 오셨네요. C라는 분 뭐 그때 아프시다더니 괜찮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신경을 계속 쓰면서 소통을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형태가 이제 TV 홈쇼핑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제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TV 홈쇼핑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을 할 때도 다 홈쇼핑처럼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른 나라 해외 사례들 보면 그렇게 방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 방식,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홈쇼핑은 상업방송이에요. 상업방송에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규제들을 저희가 다 지켜가면서 이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이것도 방송이네? 라이브 방송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면 이건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이 준수되지 않다 보니 그 홈쇼핑 초반에 겪었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장에서 다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심의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변비약 팔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진입장벽인데 홈쇼핑 혹시 내가 A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홈쇼핑에다가 상품을 론칭하고 싶다. 뭐 기간이나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기간이나 비용. 기간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들고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방송이 나가는 데까지 그 정도가 걸리고 금액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최소한 제가 제품 자체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판매가 기준과 원가 기준인데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억 원어치의 상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한 10억에서 15억 원어치 정도의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제조 생산비, 그리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창고도 있겠죠. 그 창고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는데도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제작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홈쇼핑 보면 막 이렇게 영상 나오잖아요. 그런 영상 제작 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하고 그러니까 한 번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래서 저도 되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튼 그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잘 되면은 정말 인생을 역전할 정도로 잘 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컸던 시장이었고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진입장벽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낮고 일단은 초기 비용이라는 게 거의 들지 않죠. 제가 A라는 상품이 있으면 만약에 저희 같은 회사에 뭐 대행을 맡기신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대행을 해주세요. 뭐 사람도 구해주세요 하시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들까요? 뭐 그 정도 비용이 든다면 드는 거고 본인이 직접 하신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죠. 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 점포에서 내가 방송을 하면 인건비나 뭐나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들어가는 건 플랫폼을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근데 수수료도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35%에서 40%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낮게는 한 7% 정도, 높아봤자 한 20% 정도 언저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운영하시기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앞으로는 쇼핑 채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의 이제 대형 유통사나 플랫폼사들에서 자체 라이브 커머스 채널들을 다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10년, 15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시장을 준비하는 이런 기업들에서 왜 여기에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왜 플랫폼 비용과 어마어마한 트래픽 비용을 소진해 가면서 이런 채널들을 만들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좀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과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 이커머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죠. 가격 비교, 최저가 비교 다 되니까요. 그걸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비교도 모바일 쇼핑을 하다가 인터넷 비교도 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손쉽게 조금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 홈쇼핑과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오히려 보완을 한 거예요. 홈쇼핑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방향적이었던 거, 소통이 안 됐다는 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의 단점은 제품에 대해서 사진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크기라든가 뭔가 색상이라든가 이게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도 이게 답변이 언제 달릴지 모르고, 그런 단점들이 싹 다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품의 신뢰. 제품의 신뢰는 뭐냐면 중국 시장은 왕홍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들, 유명인들이 나와서 방송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중국은 예를 들어 우리 신세계 그룹의 회장님이신 정영진 회장, 뭐 이재용 부사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삼성 제품을 판매하고 직접 신세계에서 유통하는 제품들, PB 상품들을 직접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그 프로그램의 관심도 자체, 그분들이 나오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출시한 무슨 뭐 이거 장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아, 사장이 부사장이 나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그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의 신뢰성 때문에 이제 제조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신뢰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의 확장성,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그렇게 10조 원, 15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 이제는 쇼핑을 하는데 국경이 없어진 거예요. 해외 직구 많이 해보셨죠? 네, 해외 직구 하시면은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지는 못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언제 올지, 얘가 오긴 오는 거야?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 심지어 몇 개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면 뭐 6개월 있다가 갑자기 또 이게 뭐지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런 해외 직구나 역직구 시장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IT 기업들의 플랫폼이 되어 있는 곳들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되게 무슨 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넣는다면 그런 기능들은 동남아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제품을 거기에서 방송을 한다면 거기에서 직접적인 역직구 구매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수출회사나 뭐 선적이나 뭐 비행기에다 물건을 내가 직접 싣기 위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탄생되는 거거든요. 좋은 제품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든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국내 시장을 보고 저렇게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할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시장성 자체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고, 그래서 인기 있는 품목이 뭐냐면 농수축산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대게입니다. 대게인데요. 이렇게 대게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가서 대게를 경매 낙찰받고, 낙찰받는 모습도 라이브 커머스로 다 보여주고, 이거 제가 얼마에 낙찰받았는데 지금 구매하시면 이거 해가지고 빨리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믿음이 가고 생동감 있고, 딱 봐도 우리가 영덕까지 가서야 대게를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시키면은 바로 보내준다니까 먹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으세요?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이런 스튜디오 공간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판매하는 과수원에서 뭐 아니면은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과수원에서 이런 데서 직접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도 느끼고, 와, 저렇게 생산이 되는구나, 저렇게 포장이 되는구나, 저런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 믿음, 제품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특산물들을 내가 바로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기쁨들,
제주도 갈치 같은 거 방송하면 사시겠죠? 바로. 이따만한 거 막 펄떡펄떡 뛰면.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는 누구를 위한 시장이느냐? 이제 제조사를 위한 시장, 공급자를 위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사의 가장 골치 아픈 분들이 뭐냐면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중간에 유통상들이 굉장히 많고 최종 판매처까지 고려를 한다면 공급자나 제조사는 가져가는 이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격이라든가 뭔가 그 품질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상품을 직접 팔고 싶은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조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상쇄시키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장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고 싶으신데 나는 회사 운영자도 아니고 뭐 상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 시작하라. 무조건. 시작하라는 건 핸드폰 일단 켜시라는 거예요. 핸드폰 켜서 내가 방송을 해보겠어. 인스타 계정 있다. 인스타 라이브 그냥 해보세요. 1명 들어오든 2명 들어오든 상관없고요. 상품 없어도 돼요. 그냥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내 친구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공간에, 저도 지금 여기 새로운 공간에 딱 왔지만 뭐 스태프분들이나 카메라 감독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패널분들이나 PD님이나 다 처음 뵀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제가 무조건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한 분 한 분 친해지면서 이제 이 공간에도 익숙해지는 거. 그거잖아요. 플랫폼도 똑같아요. 내가 들어간 채널은 내가 처음 온 공간이고 이 사람들도 날 익숙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이 사람들 날 모르는 사람, 그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시작을 하셨을 때 팔려고 하지 마세요. 물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홈쇼핑처럼. 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상품은요, 이건데요. 제가 이렇게 써보니 이게 좋고요, 이게 좋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품을 자연스럽게 놓고 사람들 들어오면 인사부터 나누시고, 사람 왔는데 그냥 제품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 하는 거죠? 이러다 그냥 만단 말이죠. 누구 아이디 들어서 오늘 뭐 뚝배기님 들어오셨어요? 네, 뚝배기님 어떻게 해서 뚝배기 뭐 밥 식사하셨어요? 뭐 해 드셨어요? 막 이렇게 그냥 말씀을 나누시라는 거죠. 그분들과 일단 친해지셔야 돼요. 내 채널을 만들려면. 그래서 무작정 팔려고 한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세요. 안 팔린다. 무조건 나는 연계를 팔 수밖에 없다. 내가 팔리는 게 더 이상하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뭐 1,000만 원이 팔리고 2,000만 원이 팔리고 5,000만 원이 팔리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처음엔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개인이라면, 물론 기업의 입장이 다릅니다만 개인이라면 팔려고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한 명 쌓아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되고, 소싱, 그러니까 제품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변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 한두 분씩은 계실 거예요, 아마. 뭘 장사를 하시든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과일을 파는 분도 있고 화장품을 파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그냥 내가 이거 한번 가져가서 팔아볼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노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에 가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거를 팔아볼 테니 이거 주십시오 하면 그 기업에서 뭐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대문 같은 데서 진짜 예쁜 옷이 있으면 두어 벌 사보세요. 액세서리 있으면 도매시장에서 몇 개 샘플 사서 그렇게 한번 방송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소싱은 그냥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너무 막 뭐가 대박 날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내 이미지 맞춰가는 거고, 하다 보면 내 채널에 맞는 상품이 정해질 것이고, 그 상품은 그때부터 집중하시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부터 차근차근, 너무 5, 10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0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 팔려고 하지 말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한데, 빨리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한 달 안에 빨리 매출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 뭐라 하는데 이거 왜 안 했냐고 뭐라 하는데, 왜 뭐 하는 짓이냐고 뭐라 하는데,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후에 지금 시장보다 거의 10배가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1, 2, 3년 안에만 만들어 놓으셔도 충분히 엄청난 매출액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그냥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시니어TV 통해서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강의를 일사천리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요,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서 갑자기 막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불끈. 예. 다행입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초보들이 저같이 불끈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라이브 커머스를 꼭 주의할 때 문턱에서 경계에서 네. 제일 조심하면서 시작해야 될 게 뭘까요? 조심하면서 아니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으세요. 시작할 때. 나는 발음이나 발성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 나는 그다지 이쁘지도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봐줄까라는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뭐 가수처럼 연예인 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유튜버나 이런 분들 보시더라도 진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생김새로만 봤을 때 근데도 인기가 많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게 돼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일단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럼 지인들이 막 들어올 거 언니 뭐 하는 거야? 오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재밌어하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계속해서 채널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냥 네네. 일단은 그냥 그만 생각하시고 그만 고민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진정성과 호감을 일으키는 그럼요. 자신만의 매력을 표출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네네. 네. 쇼호스트로 출발하셨잖아요. 네. 라이브 커머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쇼호스트는 사실 허들이 굉장히 높고 네. 입사 조건도 굉장히 복잡했던 걸로 아는데 네. 네네.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네.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홈쇼핑은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네네. 매년 2,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그쵸. 그중에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합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야. 여자 비율이 한 80%, 남자 비율은 남자 비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제가 2,000명 중에 딱 남자 2명이 된 게 이제 저하고 제 동기. 와, 지금 라이브 그 친구도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 모신 겁니다. 네, 그 친구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서경환이라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네. 이제 현대홈쇼핑에 저랑 같이 들어갔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그거죠. 홈쇼핑은 일단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쇼호스트가 되겠다. 네네. 라고 했을 때 학원이나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발음 발성 교육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 강의를 들으면서 비용적인 거 시간적인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험을 봐서 내가 언제 붙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나운서 시험, PD 시험과 비슷하네요. 똑같죠. 또 아시잖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이고. 근데 제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 아는 동생들 중에 얼마나 쇼호스트를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많겠어요. 네, 저한테 네. 조언도 구하고 제가 교육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정말 10년이 넘게 안 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많은데 그 친구들이 행사 MC하고 뭐 이제 예절 강의 뭐 이런 강의 다니고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되게 힘들었었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기회를 라이브 커머스에서 잡으면서 이거 얼마를 버는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친구가 원래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벌기도 되게 힘들었던 네네. 왜냐면 결혼식 뭐 사회 아르바이트 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나이도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1,500에서 2,000 정도 방송 진행으로만 제품 네. 판매라는 수익금이 아니라 오. 내가 방송을 그냥 해주고 예. 받는 금액이 막, 그게 한 대단하네요. 1년 정도를 벌써 벌어왔죠. 네. 집도 샀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예. 그래서 되게, 그걸 봤을 때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예. 그런 진입장벽이 낮고 네. 그리고 이 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또 많은 분들 네. 그 허들이 높아서 쇼호스트가 못됐던 분들의 네. 열정과 이 기타 등등이 다 결합이 돼서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 소리 많이 듣죠. 그게 과연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이게 너무 신기했었던데 오늘 공부하는 기회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통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는 미디어마다 다 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채널을 선택할 때 왜 라이브 커머스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여러분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네. 되게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세요. 보통은 그쵸. 뭐 내가 사과라는 제품이 있으면 이 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사과가 제일 좋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 인터넷 광고도 해야 되는데 인터넷 광고에서도 바이럴과 디지털로 크게 나눠지고 디지털은 뭐 신문사마다 뭐가 나눠지고 바이럴도 뭐 카페다 블로그다 뭐다 블로그마다 어떻게 샘플을 보내줘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있을 뿐더러 이 비용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네네.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상품 앞에 놓고 켜면 네이버에 있는 불특정 다수, 예를 들어 네이버 채널을 한다. 네이버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 제품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건 성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스토어로 유입되는 인원들이 자기 스토어로 유입되는 인원들이 방송을 보고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사과 살 때는 여기서만 사야 돼. 여기 게 완전 맛있어. 이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홍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시간은 필요하네요. 당연히 필요하죠. 트래픽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냐면 그 트래픽이 생길 때까지 제가 사과라는 상품을 A라는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과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채널을 홍보해야 돼요. 제가 이런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널을 홍보하게 되면 지금은 사과만 하지만 나중엔 옆집에 있는 오렌지도 같이 할 수 있을 거고 감귤도 같이 할 수 있을 거고 옆집에 있는 배도 같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판매자의 신뢰도 확보가 더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방송을 했을 때 수천 명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 상품을 살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상품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신기해서 보는 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이제 그것이 이제 관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게 호감으로 바뀌면 제품에 대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네네. 것이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으면 정말 막대한 매출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도 이제 사전에 좀 얘기를 말씀 네네네네. 나눴지만 그럼 트래픽이 있어야 네네. 어찌됐든 사람을 사람이 모여야, 끌어들여야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렇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끌어들이기 위해서 똑같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될 건데 그건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라이브 커머스의 무서움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제 책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운영하는 200여 명의 쇼호스트 중에 한 명이 네네. 울릉도 아시죠? 울릉도. 네.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 오징어와 미역과 그 독도새우를 팔았어요. 독도새우. 네네. 근데 그 친구 유명한. 한 명과 그 친구 한 명과 이제 그냥 그 어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네네. 그냥 할머님이시고 되게 네네. 그냥 말씀도 막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줍어하시고 막 그런 분이신데 바닷가에서 그냥 저희가 배 둥둥 떠다니는 바닷가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 매출액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한 시간에? 너무- 광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 나왔어요? 한 시간에 3억 나왔어요. 너무 멋지다. 우리 한 시간에. 할머니 대박 나셨겠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맞아요. 책상에 앞에 앉아서 뭔가 제품을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봤어. 우와, 울릉도, 독도, 야, 저거 바로 와? 오케이, 사. 3억이라는 수치는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와. 근데 그런 채널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고 이제 그런 상품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고. 제 1회 방송에 1년 연봉을 벌 수 있다는 벌 수 말씀이 있는 바로 거죠.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로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뭐 10분의 1이나 이걸 알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면 더 구매율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기타 지금 큰 IT 기업들에서는 계속해서 여기다가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것에 홍보 활동을 또 활발히 하면 당연히 체계도 좀 바뀔 것이고 집중도도 높이면서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갈 겁니다. 이 유통과 마케팅을 좀 알아야 가능한 일들 아닌가요? 괜찮나요? 라이브 커머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 네. 이런 뭔가 처음에는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이런 대박 사례들이 있지만 예, 뭔가 계획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확률을 높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뭔가 배워야 되는 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네. 라이브 커머스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뭐 우리가 막 정보화 시대다 해가지고 여기서 서칭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보고 뭐하고 막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 조금 더 직관적인
딱 봤을 때, 오, 이거네? 라는 게 딱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메이킹이 아니라, 메이킹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스토리가 되는. 오히려 생산자인 그렇죠. 현장을 더 이해하는 맞죠. 여러분이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더 신선하고 새롭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라서. 그 스토리는 아마 스토리 이런 브랜딩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조사분들의 대표이사분들은 항상 만나시면 100이면 100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런 제품이 없다. 내가 만든 이런 제품은 세계를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찾아볼 수. 하지만 맞아요. 그분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딱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토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글로 쓴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왔지만 그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좀 컨설팅이나 기획이 된다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네요. 그게 그 제품의 스토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디지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많이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쇼핑의 형태, 소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 같은데 쇼핑몰의 진화를 간단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버전은 또 뭐가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한번 제가 원래 홈쇼핑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홈쇼핑 시장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뭐 그때는 전 이제 그래봤자 제가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인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다닐 때 이제 홈쇼핑이라는 게 막 활성화돼서 전 보면서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뭔데 나를 이렇게 자꾸 팔아? 되게 보기 싫었었어요, 그게. 맞아요. 네, 봤을 때 뭐 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런 직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저런 홈쇼핑에 저게 물건이 괜찮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지? 이런 것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홈쇼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홈쇼핑을 일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IT 기업들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터넷 쇼핑 쪽에 좀 가까운 세대였었죠. 홈쇼핑 쪽보다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발전되는 걸 보면서 홈쇼핑을 보고 인터넷 쇼핑을 보는데 나 같으면 인터넷 사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굳이 내가 홈쇼핑을 살 필요가 없지. 홈쇼핑은 그냥 엄마가 사는 데지. 내가 사는 데는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예측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인터넷을 할 거니까. 근데 그 시장이 더 확장이 돼서 타겟에 따라서 또 다른 버전이 생긴 그렇죠. 거죠. 인터넷몰이 생긴 거고 인터넷 1인 창업몰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이제 블로그 형태로 가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볼 때 1세대들을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이 친구들이 진짜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일단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고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시장을 본 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블로그를 봤었어요, 사실. 블로그들을 보면서 저기에서도 또 마켓이 생길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블로그로 이제 공동구매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해서 그래도 그때 조금 사업적으로 좀 괜찮은 결과도 많이 얻었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봤던 게 이제 유튜브였었어요. 그때 유튜브 저거 유튜브 무조건 해야 된다. 저거는 저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기서도 쇼핑할 수 있는 채널이 연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타난 게 이제 인스타그램. 그렇죠. 인스타그램 나오면서 저기에서도 또 채널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걸 보다가 이제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딱 초에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쇼호스트를 올해 4월까지 했거든요, 제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차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슈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형태를 보니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계속해서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쇼핑 트렌드에 최선도 있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점점 일로 가네. 점점 한 명 한 명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건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라이브 커머스의 다음 거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더 또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라이브 커머스가 정착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보이질 않아요. 그때는 이렇게 예측이 됐거든요. 뭔가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탄생을 하면서 이걸로 가겠다라는 게 느껴졌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SNS의 총 집합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모든 라이브 커머스를 대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보다 어떤 채널이 나올까? 그냥 한간에는 유튜브도 이제 결제 시스템이 생겨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미 구글은 시작했잖아요. 다 아마존도 다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약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쓰는 그냥 하나의 딱 하나의 시장인 거지. 이게 뭐 다른 걸로 또 발전을 하나 간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있고 네네. 직접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냄새 맡을 수 있는 이런 4D, 5D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라이브 커머스와 접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다음 시장에 좀 보긴 어렵다. 네. 그래서 어딘가 인터뷰 하신 거에서 보니까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쇼핑의 기준이 될 거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차피 기준이 될 거라면 빨리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라 라고 그렇죠.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네. 바로 이런 이유군요. 네. 자, 그럼 바로 빨리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네. 네. 뭐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절대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시간을 더 끌지 마세요. 이게 될까? 잠자기 전에도 될까? 그리고 또 들어가 보시고 이 사람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잘하네?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 거를 먼저 만들어 나간다. 말씀드렸다시피 100원짜리 사서 150원에 한번 팔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쉬운 시장입니다. 난 좋은 제품이 없는데 좋은 제품이 내게 올 이유가 없고요.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면 된다. 하나부터 연필을 하나 팔더라도 내가 손으로 만든 뜨개질로 만든 뭐 이런 주머니 같은 걸 팔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런 재능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시작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시작하시고 핸드폰부터 켜시고 라이브 커머스를 그냥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생산자 여러분, 네. 예, 그리고 시오스트랑 진행자. 라이브 네. 커머스를 꿈꾸고 있는 진행자 네.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팁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스피디한 속도감 있는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건을 사고 판다. 의 형식과 방식도 매우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점이 없어도 내가 생산한 제품이 없더라도 그리고 상권에 구애받지 않고 비싼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생산하지 않고 심지어는 선 판매하고 후 생산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창업까지 생산과 소비의 방식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모바일 하나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와 생각한 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